안녕하십니까. 을지의대 심장내과 유승기입니다. 적절한 혈압의 관리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혈압 관리의 첫걸음은 역시 정확한 혈압의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은혈압계는 가장 널리 쓰여왔고 비침습적인 혈압 측정의 스탠다드로 내과 진료실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수은 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수은 사용을 제한하는 미나마타 조약에 의해서 2020년부터 진료실로부터 퇴출이 예정된 바가 있다. 비록 1년 유예 기간이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수은 시대에 발맞춰 수은 혈압계를 대신하여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진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진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이사를 역임하고 계시며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등 고혈압 관련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진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의대 심장내과 신진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개 혈압 측정하면 진료실에서 진료의사가 직접 재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혈압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신체적 상황 그리고 심리적 상황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방법이 존재하고 있죠. 네, 측정 환경에 따라서는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 이외에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스트레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에 다양하게 노출되는 일상생활에서 측정하는 활동 혈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측정 주체에 따라서는 기기에 의해서 측정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의해서 측정되는 혈압도 있겠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혈압을 측정할 때는 환자분에게 의료진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진료실에서 혈압을 측정하더라도 의료진이 없는 별도의 방에서 홀로 기계가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해주는 방식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진료실 자동 혈압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은 혈압계 이외에 많은 혈압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혈압계 원리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혈압의 측정 방법에는 혈압계의 구성 중 압력계의 종류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수은주를 사용하는 수은주 혈압계와 수은주를 사용하지 않는 어네로이드 혈압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어네로이드 혈압계에는 전자식 압력계를 장착하고 있는 디지털 마노메터를 이용하는 혈압계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은주가 퇴출된 이후에는 대부분이 전자식 압력계를 장착하고 있는 혈압계가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혈압 측정 방법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크로토코프 사운드를 청진함으로써 혈압을 측정하는 청진법과 박동의 세기를 기준으로 혈압을 계산하는 진동법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혈류의 볼륨을 측정하는 플라티스모그래피와 같은 방법이 있고 도플러 시그널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압력이나 볼륨의 파형을 트랜지셔널 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기기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계도 중요하지만 측정 자체를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가 측정의 정확도를 차이나게 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혈압 측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준수하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혈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발바닥에 붙인 상태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혈압 측정 전에 최소 5분 동안 안정을 취하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대기하시게 됩니다. 또 혈압 측정 전에 30분 이내에는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원칙적으로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혈압 측정은 1 내지 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진료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커프 내에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 공기주머니의 길이는 위팔 둘레의 80% 이상을 감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공기주머니의 너비는 위팔 둘레의 40%가 되어야겠습니다. 성인에서 표준 크기는
보통 너비가 13cm, 길이가 22에서 24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 둘레를 기준으로 최소 23cm에서 최대 32cm까지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심장 높이 위치시키고 커프 아래에 3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청진기가 위치하였을 때 커프에서부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프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청진법에 있어서 혈압 측정은 빠른 속도로 압력을 올리고 맥박 소실 지점으로부터 30ml of mercury를 더 올리게 되겠습니다. 위팔 동맥에 청진기의 종부분을 밀착시키고 박동당 2mm of mercury 속도로 천천히 감압합니다. 전자식 혈압계의 경우에 1mm of mercury의 눈금이 있어도 감압 속도는 박동당 2mm of mercury로 감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로토코프 음의 1기, 즉 처음 2개의 정상적인 크로토코프 음이 들릴 때 그 중에서 첫 번째 음이 들리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점이 수축기 혈압이고 최종 음이 들리는 지점을 확장기 혈압으로 정의합니다. 임신, 동정맥 단락, 만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경우에는 크로토코프 음을 4기에서 확장기 혈압으로 정의합니다. 크로토코프 음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아주 약한 태핑 사운드가 1기에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소 2개의 정상적인 페인트 태핑 사운드를 감지하시게 되면 첫 음이 시스톨릭 혈압이 되겠습니다. 청진법에 의한 측정법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가정용 혈압계는 전자식 혈압계를 쓰고 있고 최근 진료실에서도 전자식 혈압계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진동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전자식 혈압계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박동을 이용한 진동법 혈압 측정 방법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위 패널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큰 파동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혈관에 커프를 감아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맨 좌측에 0에서부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혈관이 오픈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손으로 만져봐도 알 수 있겠지만 박동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점이 혈관이 완전히 컬랩스 됐다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으로 느끼는 박동은 이 그래프에서 사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커프에 그 박동이 전달되게 되기 때문에 커프가 박동을 느껴서 그 박동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프에 박동이 가해지게 되면 커프 내의 압력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커프 내의 압력의 진동, 즉 오실레이션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여준 그림의 패널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직선처럼 보이는 라인을 확대했을 때 아래와 같은 박동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 박동의 그래프가 좌측 상단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위로 치우친 파동의 합과 아래로 치우친 파동의 합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X축에 M이라고 쓰여 있는 부위의 지점으로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지점의 압력이 평균 혈압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 혈압을 계산할 때는 수축기 압 더하기 확장기 압의 2배 나누기 3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간단한 공식을 적용해서 평균 혈압으로부터 수축기 압을 계산한다면 이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평균 혈압의 중간값으로부터 연장된 선에서 수축기 압을 위로 높은 압력에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확장기 압은 75% 높이의 라인에서 낮은 쪽으로 화살표를 그렸을 때 만나는 지점이 확장기 혈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균 혈압을 구하는 단순한 계산 공식에 의해서
혈압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해진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실제 임상에서 개개인 환자한테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은 오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의 단적인 예로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는 혈관 안에 압력이 변할 때 얼마만큼의 혈관의 볼륨이 따라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순간적인 압력의 변화가 있을 때 얼마나 볼륨이 즉각 변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박동의 퀄리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 우측 상단에 보는 그래프를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 같이 합쳐서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맥이 얼마나 딱딱하냐 또는 나이가 얼마냐 이런 일반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수학적인 계산을 감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보정을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공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혈압계가 수은식에 비해서 좀 복잡한 내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요. 믿을 수 있고 측정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는 그런 기계를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혈압계를 고르는 데 있어서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품목명, 업체명, 그 다음에 해당 기기를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150여 종의 전자혈압계와 또 비수은 청진법 혈압계를 확인할 수 있겠고 국내에서는 약 5종 정도의 비수은 청진법 혈압계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전자혈압계 중에서도 진동법을 사용하는 자동 전자혈압계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구분을 보면 수입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기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혈압계 중에서 국제적인 인증을 얻은 혈압계는 인바디 회사에서 만든 기기 2종이 현재 국제적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세션 1에서는 각종 혈압계의 작동 원리 및 올바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질 세션 2에서는 본격적으로 비수은 혈압계를 사용한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